받은 적이 없는 무릎 수술. 1996년 베일러 의과대학 교수로 정형외과 의사이자 교정 스포츠의학의 권위자인 브루스 모슬리는 10명의 지원자들과 함께한 한 가지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원자들은 모두 군복무를 한 사람들로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상태가 심각해서 다리를 눈에 띄게 절거나 지팡이를 짚고 긋거나 여타 보조 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구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흔히 하던 관절경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하려면 먼저 환자를 마취한 다음 무릎을 약간 절개해서 관절경이라는 섬유광학 도구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이 관절경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관절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고, 본격 수술에 들어가면 의사는 관절을 긁어내고 시선에 염증과 통증의 원인으로 여겨지던 퇴화한 연골의 파편들을 제거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마다 70에서 80만 명이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슬리의 연구 프로젝트 대상자 10명 중에 2명은 괴사 조직 제거술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은 세척을 받았습니다. 높은 수압의 물을 무릎 관절에 주입해 관절에 퇴화한 물질들을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가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짜 수술에서 모슬리는 피부 조직을 메스로 넉넉하게 절개한 다음 다른 의료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다시 꿰매기만 했습니다. 그 5명에게는 관절경 삽입도, 관절 긁어내기도, 뼈조각 제거도, 세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절개하고 봉합만 했습니다. 과정의 시작은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환자들은 한 명씩 수술실로 들어갔고 모슬리가 손을 씻으며 준비하는 동안 모두에게 똑같이 마취 작업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술실에서는 밀봉된 봉투 하나가 모슬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그때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그 세 집단 중 어디에 속하게 될지를 말해주었던 것이죠. 모슬리 박사도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뒤 연구에 참여한 환자 10명은 모두 운동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통증도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괴사 조직 제거와 세척을 받은 사람들만큼이나 좋아졌습니다. 결과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년이 지난 후에도 그랬고 6년 후 플라시보 수술을 받은 사람 2명을 인터뷰했는데 여전히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걸었고 운동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그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지 못하던 일상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 삶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에 매료된 모슬리 박사는 2002년 180명의 환자를 상대로 또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후 2년 동안 경과를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집단의 환자들 모두 상태가 좋아졌으며 많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진짜 수술 받은 두 집단의 환자들이 플라시보 수술을 받은 나머지 집단의 환자들보다 더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2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단지 그 의사의 치유 능력과 그 병원에 대한 신념과 믿음만으로 또는 현대적인 수술실을 힐끗 본 것만으로 병이 좋아진 걸까요? 잊지도 않았던 심장수술. 1950년대 말 두 연구 집단이 당시 협심증 치료로 흔히 이루어지던 수술을 플라시보 수술과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날 주로 이용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아직 없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심장병 환자들은 대부분 내유동맥 묶음술이라 알려진 수술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가슴을 열어 손상된 동맥을 노출시킨 다음 의도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혈액의 흐름을 막으면 몸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엄청난 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의사들은 새로운 혈관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동기가 되어 그 두 연구 집단이 플라시보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캔자스시티, 또 하나는 시애틀에 있던 두 연구 집단은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과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그룹은 당시 일반적인 내유동맥 묶음수를 받고 다른 그룹은 가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짜 수술 그룹 환자들에게는 외과 의사들이 진짜 수술을 할 때와 똑같이 환자의 가슴을 조그맣게 절개해 동맥들을 노출시키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개 부위를 꿰맸습니다. 두 연구의 결과는 놀랍게도 유사했습니다.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67%가 고통이 덜해졌다고 느꼈고 약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가짜 수술 받은 환자들 경우는 83%가 그랬습니다. 사실 플라시보 수술이 진짜 수술보다 더 나았던 셈입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실제로도 정말 나은 것일까요? 오로지 제일 바람직한 결과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과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수많은 플라시보 연구들에서 나타난 플라시보 효과의 패턴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군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 즉 고통이나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 의도를 갖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의도를 흥분, 희망, 또 실제로 고통이나 질병 없이 살 거라는 기대 같은 그런 의도를 고양된 감정들과 결합시키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바로 그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우리 몸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만으로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에 반응하면서 감정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이트 씨는 어디선가 강력한 신약에 대해 들었고 그 약만 먹으면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했으며 그 약으로 자신이 어떻게 치유될지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의사에게 그 신약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양리작용이 없는 불활성의 약이라는 것도 모르고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그가 고양된 감정으로 상상한 건강해진 모습과 실제로 건강해진 모습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몸은 그가 상상한 일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과 몸은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함께 일을 했고, 그가 복용한 강력한 신약이 아닌 바로 이 과정이 종양들을 줄어들게 하고 건강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그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바꾼 것이죠. 그러다 그 신약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실험 결과를 듣게 되면서 그는 과거의 생각과 감정,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갔고 당연하게도 종양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존재 상태가 다시 한번 바뀌면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인 보완된 신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또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보완된 신약이 정말로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자 당연히 그의 뇌는 다시금 새로운 신경 연결들을 만들고 그 연결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새로운 마음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흥분했고 또다시 희망을 가졌으며 그 감정들이 이런 새로운 생각들에 꼭 맞는 화학 물질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 느낌과 실제로 건강해지는 상태를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뇌와 몸은 그가 상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양 반응했고 다시 한번 그의 종양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 기적의 약이 진짜로 실패작이라는 기사를 읽었을 때 그는 예전의 생각과 감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성격 및 자아가 종양과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기적의 약 따위는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종양이 발생돼 버린 거죠. 그가 바로 기적이었고 플라시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플라시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